트레일러와 화물차가 많이 다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동서고가도로는 마애도로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곳의 구간 단속을 위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낮춰졌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동서고가로 확장램프 인근. 무서운 속도로 내달려 서행하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트레일러가 차량 석대를 산산조각 낸 후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동서고가도로엔 이렇게 항상 통행량이 많은 데다 진출입로도 많지 않아 한 번 사고가 나면 극심한 정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잇는 특성상 화물차가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 번 사고가 나면 2시간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건 기본입니다. 여기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큰 차가. 그래가지고는 여기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도로를 못 돌고 저 시내로 이렇게 돌아서. 지난 3월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김해 방향 황령 진입로부터 감전 진출로까지 8.4km 구간에 시속 60km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전방에 60km 구간 단속 종점입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아직 정식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올 들어 발생한 사고는 단 7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차량 흐름이 많이 안정화된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고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로의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가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시범 운용이 끝나면 9월부터 본격적인 구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얼마 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낙상 사고의 책임이 우리에겐 없다. 이게 병원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의료중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가 침대에서 병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합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 증거는 환자의 상태를 낱낱이 기록해놓은 간호기록. 문제는 병원 측이 사고의 책임이 환자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 10여 건을 간호기록에 뒤늦게 끼워 넣었다는 점입니다. 이 간호기록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해도 낙상사고의 책임이 병원 측에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서입니다. 숨진 환자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 측이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즉, 양산 부산대병원이 의료기관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환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유족에게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 수용 시 병원 측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료기록 조작 의혹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저희에겐 필요합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양산 부산대병원의 의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한편 양산 부산대병원은 관리감독상 허점이 드러난 간호기록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기록을 수정할 때 반드시 사유를 남기도록 하는 시스템을 1차로 다음 달까지 개발 완료한 뒤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조현병, 편견과 방치가 괴물로 키운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로 조현병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현병 환자들의 과도한 일탈이 사회적 고립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립된 이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데려오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만여 명으로 40만 명의 환자가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생곡 매립장 일대 주민들이 명지 국제신도시로 집단 이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생곡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이주 부지를 LH와 명지 국제신도시 2단계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주자 택지를 두고 명지 주민들과 생곡 주민들의 배분 문제와 이주 보상금 지급 문제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주민 보상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에 범허사가 입장료를 다시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실려 있는데요. 이 범허사가 부산시에 문화재 관리 지원금 3억 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입장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지리산 자락 천은사가 32년 만에 입장료를 폐지한 것을 계기로 사찰의 산적 통행료를 없애자는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범허사가 입장료를 재징수할 경우 지원금을 끊을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직항노선 개설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직항노선이 없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미얀마 등 아세안 3개국과 직항노선을 신설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아세안 국가의 수반 대부분이 김해 공항을 이용해 부산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항노선 개설 기대감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분들은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흘간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아침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한데요.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한 햇살에 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어제 오후 찬바람이 분 탓에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 일부 지역과 중부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 어제 아침에 비해 기온이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현재 10도를 밑돌며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양산 23도, 울산과 창원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대학 입시를 위한 올해 수능 시험이 오는 11월 14일 치러집니다. 고3 교실은 지금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수험생들의 앞으로 남은 일정과 주의사항을 정세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고3 교실의 수업 모습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긴장감 속에 시작한 3,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시점입니다. 친구들도 다 열심히 하고 일단 고3이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보다 반 분위기나 이런 게 바뀐 것 같아서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산 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1학기 중간고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부터 남은 주요 일정은 6월과 9월에 있을 두 차례의 모의고사와 7월에 있을 학기말 시험입니다. 실제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치는 첫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곧바로 닥치는 1학기 기말고사도 마지막 내신 성적을 위해 잘 대비해야 합니다. 수행평가와 기말고사까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수시 모집 전형을 잘 확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을 잘 파악해서 점수에서는 합격하고 최저 등급에서 떨어지는 실패를 피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이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3 교실은 본격적인 수능 시험 준비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이어서 이번엔 시민공원 재개발 때문에 또다시 부산시청 출입문이 봉쇄됐습니다. 시민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건데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속출했고 부산시는 동영상을 찍어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1층 정문 출입문의 광경입니다. 시청으로 들어오려는 시민들을 청원 경찰들과 직원들이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급하게 출입문 방범 셔터가 내려오고 시민들은 시청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지금 초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경을 통해서 상소문 차이로 되셨음을 경고합니다. 지난번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 반대 집회 때와 똑같은 장면이 2주 만에 또다시 연출된 겁니다. 부산시청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데 물리적인 출입 봉쇄도 모자라 시민들을 범법자 다루듯 대응한 부산시의 행정은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는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장본인은 다름 아닌 김해공항과 가덕도의 기초지자체장인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지난 부울경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발표회장에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 민주당 당직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5개 시도가 김해공항 확장을 다 동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여기에다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검증단의 명단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동남권 관문공항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사학경찰서는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로 괴로워하다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54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쯤 사하구 다대로의 한 주차 차량에서 아들 18살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뒤 자신도 농약을 마셔 숨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농약 음독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생활고와 장애 아들의 치료 등으로 힘들어하다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중구 영주동의 한 5층짜리 원룸 건물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한 달 전부터 비어있던 원룸에서 드럼 세탁기 부근이 많이 탄 점으로 미뤄 세탁기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수족관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지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사하구 다대동 동섬 남쪽 1km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필요하던 5.5톤 요트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다대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요트에 타고 있던 47살 A씨 등 7명은 다행히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요트는 수리 후 수영만 요트 경기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지난달 한 달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유격수 신본기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신본기는 20경기에 출전하며 67타수 21안타로 타율 3할 1푼 3리를 기록했고 타점 5개와 득점 7개를 올리며 공격에 물꼬를 텄습니다. 투수 월간 수훈 선수엔 레일리와 김원중이, 야수 수훈 선수엔 주장 손아섭과 전준우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 절차가 강화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은 현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한 정신재활시설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주민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계약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올 들어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부산의 아파트 청약시장이 이번 달부터는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속속 분양 일정이 추진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번 달 최고 42층 8개 동 874가구 규모의 동래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아파트를 100% 일반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도 좌천 범일지구 3구역에 아파트 2,040가구를 분양하고 다음 달에는 삼성물산의 레미안 연지 2구역 2,616가구가 분양에 착수합니다. 부모가 남기고 간 빚을 미성년자 자녀들이 짊어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은 부산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중구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숨진 부모의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전략을 공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에 3,9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에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실버타운과 재활훈련센터 등 의료관광 인프라를 민자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병원과 진료 정보를 교류하고 협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영화 군도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기장군 아홉산 숲이 개방 3년 만에 폐쇄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일반에 개방해 연간 7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아홉산 숲은 기존 주차 공간과 화장실,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이 급증하는 입장객을 감당하지 못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지속적인 개방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분들은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흘간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아침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한데요.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한 햇살에 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어제 오후 찬바람이 분 탓에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대기가 건조합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 일부 지역과 중부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 어제 아침에 비해 기온이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현재 10도를 밑돌며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양산 23도, 울산과 창원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